DNA 백신입니다. 이 DNA 백신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옥스포드 대학에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DNA 백신이고요.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백신도 DNA 백신 종류에 해당을 합니다. 이 DNA 백신은 어떤 원리인지, 자, 아까 RNA 백신과 비슷하죠. S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위를 갖다 쓰는 건데, 아까 그거는 RNA였어요. 근데 그 RNA로부터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합성해냅니다. 뭐하러 RNA 그냥 쓰지 DNA를 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RNA는 상당히 불완전한 물질이고 쉽게 파괴되거나 변형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걸 DNA로 만들게 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이 DNA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벡터, 즉 운반 전달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DNA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안에다가 S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체를 집어넣어 주려면 그걸 DNA로 변형시켜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아데노바이러스 DNA 속으로 인테그레이션 돼서 혼합이 돼서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백신으로 인체에 투여해 주게 되면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실제 우리 몸에 감염되는 것과 동일하게 인체 내에 감염돼서 침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하게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런 유전 치료나 유전자 백신에 사용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면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인체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 이 백신이 자기의 DNA를 인간 세포 내의 핵에 주입을 하게 되고, 핵에 주입된 DNA는 거기서 RNA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을 우리가 중심 이론 센트럴 도그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합성하게 돼서 RNA 백신과 비슷하게 우리가 원하는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인간의 핵 내로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핵 내에서 유전자가 발현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세포 내로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인간의 DNA 내로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장기적인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오거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겠다라는 개인적인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백신을 맞고 즉각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10년, 20년 그 이후에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작용할는지도 몰라요. 일단은 여하튼 간에 이렇게 백신으로 들어온 DNA는 우리 인체 내에서 발현이 돼서 결국에는 만들어진 RNA가 S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고, 이 S 단백질은 우리 세포 내에 표현이 되면서 거기서 파괴된 S 단백질을 면역세포가 인식한 다음에 RNA 백신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헬퍼 T 임파구를 감작시키고, 헬퍼 T 임파구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외에 표현된 S 단백질을 B 임파구가 인식하고 플라즈마 셀로 분화한 다음에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생성된 이 항체가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차단하거나, 그런 체액성 면역 이외에 세포성 면역으로 킬러 T 임파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되어 있는 세포를 파괴해서 추가적인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감염을 차단해주는 그런 면역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 RNA 백신과 동일하다고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